38번에서 언급했던 방법론 그대로 똑같이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현실에서 어떤 오브제들은, 물건들은 순응하지 않아. 단선적인, 그러니까 직선적인 생애주기 모델에 순응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그 물건들은 뭘 겪는데 파괴를 겪기도 하고요. 기다리기도 한대요. 수리를. 그리고 저장되는데 어웨이가 멀어지는 거니까 뭡니까? 그냥 보관돼서 저쪽 구석에 치워져 있단 얘기지? 그리고 발견한대. 자기네들 스스로가 추방돼 있는 걸. 지하실로. 자, 그런데 나는 이래요. 얘가 얘랑 그 의미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그거를 알아놓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지금 대신에 라고 하면서 뭐래요? 이 직선적인 생애주기 모델을 안 따른다고 했으니까 먼저 걔네들은 직선적인 생애주기를 안 따른대, 오브제들이. 근데 파괴를 겪기도 한대. 그리고 어웨이시 정확히 본 적이 없더라도 대충 웨이트 비슷한 거인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기다리기도 한대. 그리고 스토어 어웨이 뭐 저랑 따로 전치사 공부 안 하셨으면 혹은 뭐 불변사 공부 안 하셨으면 몰랐을 수도 있어. 베이스먼트에 저렇게 돼 있는 것도 모를 수 있고. 근데 얘네들 결국엔 다 뭐예요? 직선적인 생애 주기를 겪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갑작스러운 고장과 수리 같은 것들이 직선적인 생애주기 모델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이니까 이때 말하는 직선적인 생애주기라는 건 뭘까? 아마도 고장이나 수리 같은 변수 없이 그냥 뭐 정해진 기한 동안 그냥 쭉 쓰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시면 이런 것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반대되는 결과죠. 온리의 부정어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러고는 다시 발견되고 다시 목적이 부여된대 나중에. 이것도 안정적이진 않잖아. 치워놨으면 계속 치워놔줘야지. 근데 다시 발견되고 목적이 다시 부여되고 막 이러니까. 자, 그러면 현실에선 이렇다고 했으니까 앞쪽에서는 무슨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모델에 대한 언급을 해줘야 돼요. 제품은 안정적으로 고장이나 수리 같은 일 일어나지 않고 뭐 목적이 바뀌거나 이런 일 없고 안정적으로 그냥 쭉 쓰다가 뭐 수명이 닿으면 끝나는 거다. 이런 모델이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대한 소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뒤쪽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근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은 현실에서 그 뭐라 그래야 돼? 이 수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술이 올 수도 있고요. 상세한 서술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실에서 저 모델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어떤 대처에 대하여 나올 수도 있겠죠. 결론은 현실에서의 우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내용으로 바뀌는 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보죠. 걔네들의 본성의 영향력 안에서 본성적으로 개념, 정비와 수리라는 개념은 검토된대요. 과정에 지향되어 있는 관점에 의해서 검토된대. 1번 정답일 가능성 있나요? 없어요. 물론 이거에서
그리고 이거에서 뭔가 변수 없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물건이란 건 그런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읽어낼 수 있다면, 어떤 배경 지식이라던가 그런 게 있어서 읽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러면 좋아요. 뭔지 모르겠다로 해봅시다. 근데 최소한 1번이 만약에 정답이라면 뒤에는 현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런데 관련된 학문적인 담론에서의 초점이 삥삥 돌고 있대. 그러니까 초점이 계속 이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거죠. 생애 주기와 순환 주위로 모아지고 있어. 물건과 기술에. 자, 물건이 라이프 서클과 라이프 스팬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포커스가 모아지고 있어. 돌발 변수라는 게 없어. 그러면은 이제 1번은 정답일 가능성 없는 거죠. 근데 여전히 여러분이 단어에만 너무 집착해갖고 라이프 서클이랑 라이프 스팬이라는 게 사실 기대 수명이라던가 생애 주기라는 건 중간에 무슨 전쟁 나서 죽는 경우 이런 걸 상정하지는 않거든.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걸 생각을 못 하신다면 오케이, 여전히 물음표로 내비둬. 하지만 최소한 뭐는 해야 돼? 얘네가 묶어서 물음표인 건 맞을걸?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정비와 수리는 어떤 관행이라고 여겨져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관행이래. 어떤 잠재성? 연장시킨대. 그 물건의 존재를, 그러니까 수명을 연장시키고요. 그래서 보장한대. 걔네의 지속된 사용을 연장된 기간 동안. 그러면 이 맥락 어떤 맥락? 앞에 있는 맥락. 근데 연장시켜요. 사용을 연장시켜. 기간도 연장돼.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정비와 수리야. 그럼 이때 말하는 정비와 수리라는 건 이 리니어 라이프 서클 모델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르면 1, 2번이 바로 이 컨텍스트를 언급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1, 2번은 명확하게 정답일 확률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크랩스와 베버가 비판적으로 의인화된 메타포와 인게이지, 관계를 맺었다, 탐구해봤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의인화된 메타포는, 은유는 뭘 암시하냐? 생애를 암시한대. 일대기를 암시한대. 어떤 것에. 그래서 적절하게 뭐를 강조한대요? 판에 박힌 이해. 기술의 라이프 서클의 생애 주기에 판에 박힌 이해. 그것의 습득에서부터 처분까지, 집에서의 처분까지, 그런 판에 박힌 이해가 뭘 제공한대? 불완전한 정의를 제공한다라고 적절하게 강조한대요. 자, 이제 3번 정답일 가능성 있나요? 없어요. 4번 정답일 가능성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얘네가 비판적으로 인게이지 했잖아요. 비판적으로 인게이지 하건 친화적으로 인게이지 하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이 모델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해. 근데 그 모델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라고 얘기했다는 건 아직까지 논의가 선형적인, 직선적인 생애주기 모델에 머물러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 2, 3번은 이제 다 탈락이라고. 4번 정답일 가능성 있어. 근데 아직 몰라. 왜? 뒤쪽에는 이제 그 직선적인 모델이 맞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게다가 그 오브제가 뭘로 들어가? 재활용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고 제품의 순환으로 들어가. 그래서 뭘로 이어져요? 역동적인 애프터라이프, 그 이후의 삶으로 이어져. 뭐로 특징 지어지는? 다양한 적용으로 특징 지어지는. 재활용이 되네? 중고 사용이 되네? 그래서 애프터라이프가 있네? 선형적인 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이거 뭐에, 거기다가 게다가까지 있잖아. 그러면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현실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정답 4번이네? 그래도 뭐 끝까지 해보긴 합시다. 서치 앞에 내용 받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어떤 오브젝트의 라이프라는 것은 보여준대요. 훨씬 더 복잡화되어 있고 적응적인 길을 보여준대. 그 모습을 보여준대. 뭐보다는 단순화된 선형적 과정, 진행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훨씬 심플하게 풀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푸는데 제가 평균 2분 잡잖아요. 문제 하나 푸는데. 근데 과연 이게 2분이 필요한 것일까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하게 만드는 문제네요. 지문이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